17살 그 비오는 오후. 한 번의 손길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꿨다. 비에 젖은 그 할아버지를 도왔을 뿐인데 세상은 나를 비웃었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쓸데없이 나섰다고. 눈물 흘리며 후회했던 그 밤들. 하지만 3개월 후 교장실에 나타난 정장 차림의 그분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 반전이 있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9월의 마지막 주, 하늘이 무겁게 내리누르는 오후였다. 지은이는 우산을 든 채 학원을 향해 급하게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17살의 평범한 여학생. 수학학원 숙제를 못해서 선생님께 혼날 생각에 마음이 바빠졌다. 아, 진짜 늦겠네. 지은이는 중얼거리며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 앞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인도 위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회색 카디건을 입은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였다. 비에 젖은 인도가 미끄러웠던 모양이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선뜻 다가가지 않았다. 치매 환자 같은데? 요즘 이런 일로 사기당하는 경우 많다던데. 괜히 건드렸다가 큰일 날 수 있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지은이의 귀에 들어왔다. 지은이도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 했다. 학원에 늦으면 어머니께 또 잔소리를 들을 게 뻔했고 무엇보다 혼자서 어른을 도울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노인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가 할아버지의 흰 머리를 적시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슴 아팠다.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였다면. 지은이는 2년 전 세상을 떠난 친할아버지가 떠올랐다. 치매를 앓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날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셨는지 아직도 기억났다. 지은이는 우산을 꽉 쥐고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맑고 깊은 눈동자였다. 치매라고 하기엔 너무 또렷한 눈빛이었다. 어디가? 여기가. 노인의 말이 어눌했다. 아마 많이 놀란 모양이었다. 지은이는 더욱 조심스럽게 노인의 팔을 부축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노인은 지은이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일어났다. 그때 갑자기 노인이 지은이의 손을 꽉 붙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지만 악력은 생각보다 강했다. 고맙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구원의 손길을 만난 것처럼. 지은이는 그 순간의 감촉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지은이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주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학생, 괜히 끼어들지 마. 요즘 이런 거 사기도 많아. 조심해.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노인의 손이 여전히 자신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그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지은이는 노인 곁에 머물렀다.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을 씌워드리고 계속해서 괜찮다고 안심시켜드렸다. 노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지은이의 손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구급차에 태우며 지은이에게 물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쓰러지신 걸 도와드린 거예요. 연락처 남겨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확인차 연락드릴 수도 있어서요. 지은이는 주저하다가 번호를 남겼다. 구급차가 떠나간 후 지은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바닥에 남은 노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은이는 어머니께 그 일을 얘기했다. 지은아, 너 정말 요즘 세상에 그런 일에 왜 끼어들어?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어머니의 걱정 섞인 목소리였지만 지은이는 후회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며칠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그날의 상황을 촬영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이다. 고등학생이 쓰러진 노인 도와주는 모습이라는 제목이었지만 댓글들은 예상과 달랐다. 요즘 애들이 너무 순진해.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저런 거 도왔다가 오히려 가해자 취급당하는 경우 많은데 부모가 뭘 가르친 거야? 혼자 나서면 어떡해?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학교에서 벌어졌다. 같은 반 아이들이 지은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처음엔 대단하다고 칭찬하던 친구들도 며칠 지나자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지은아, 너 그 할아버지 어떻게 됐어? 그런 거 도와주면 나중에 연락 온다던데? 괜히 끼어든 거 아니야? 점심시간에 단짝 친구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아직 연락은 안 왔어. 그냥 당연한 일한 것뿐인데. 지은이의 대답에 수연이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나쁜 소리는 아니지만 요즘 그런 일로 사기당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 우리 엄마도 조심하라고 하시던데. 그때부터였다. 하나둘씩 친구들이 지은이를 멀리하기 시작한 것은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점심도 혼자 먹게 되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더 큰 충격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인터넷 기사를 보고 있었다. 지은아, 이것 좀 봐. 화면에는 요즘 고등학생들의 무분별한 선행, 과연 옳은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다. 지은이의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내용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이런 행동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작정 나서는 것은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를 읽는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지은아, 엄마가 뭐라고 했니?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그냥 쓰러진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는 건 엄마도 알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잖아.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과 답답함이 섞여 있었다. 이제부터는 이런 일에 함부로 나서지 마. 내 앞일부터 생각해야지. 대학 입시도 준비해야 하고 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날 밤 지은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걸까? 그냥 지나쳤어야 했을까? 하지만 그때 그 노인의 떨리는 손과 간절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다음 날 학교에서 더 큰 일이 벌어졌다. 담임 선생님이 지은이를 불러냈다. 지은아, 요즘 온라인에서 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던데? 네. 그냥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건데. 그래, 선생님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혼자 나서지 말고 어른들께 먼저 알리는 게 좋겠다. 알겠지? 선생님마저 그런 식으로 말하자 지은이는 더욱 위축되었다. 정말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걸까? 그날 오후 지은이는 학원도 가지 않고 집으로 향했다.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했다.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을까? 만약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번엔 그냥 지나칠까?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지은 학생이신가요? 저는 연세병원 사회복지사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지은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은 학생이신가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네, 맞습니다. 그,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건강하게 회복하셨어요. 다만, 할아버지께서 계속 학생을 찾고 계세요. 저를요? 네. 병원에 오신 후로 계속 그 아이를 만나야 한다. 고마웠다고 전해야 한다고 하세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은 후 지은이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 하지만 요즘 분위기로는 또 뭐라고 하실 게 뻔했다. 그날 밤 지은이는 계속 그날의 기억을 되새겼다. 노인이 자신의 손을 붙잡았던 그 순간, 그때 느꼈던 건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었다. 마치,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줄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이었다. 왜 그랬을까? 왜 나만 그 손을 잡았을까? 지은이는 자꾸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분명 그 자리에는 어른들도 많았고 자신보다 훨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모두들 외면했다. 오직 자신만이 그 손을 잡았다. 다음 날 학교에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되고 친구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할아버지가 자꾸 떠올랐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는데 수연이가 다가왔다. 지은아, 너 요즘 이상해. 뭔 생각을 그렇게 해? 수연아, 나 그때 잘못한 걸까? 뭘? 할아버지 도와드린 거 말이야.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나도 헷갈려. 수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무서워. 내가 그런 일에 휘말릴까봐. 요즘 뉴스 보면 그런 일로 사기당하거나 문제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 그럼 나도 그냥 지나쳤어야 했다는 거야? 그건, 그건 아니지만 수연이도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결국 둘 다 조용히 밥만 먹었다. 그날 오후 지은이는 결심했다.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않고 혼자서라도 병원에 가보기로 했다. 계속 이렇게 궁금해하며 지낼 수는 없었다. 연세병원 7층 병동에 도착했을 때 김민정 사회복지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 학생,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기억이 혼란스러워 하셨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렷해지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김민정 사회복지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 학생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세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쓰러지신 건데 학생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노인이 나왔다.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병원복을 단정히 입은 채 또렷한 눈빛으로 지은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 이 아이구나. 노인의 목소리도 그날과는 달랐다. 어눌하지 않고 분명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인사하자 노인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날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날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었죠. 지은이는 그 순간을 기억했다.
노인이 자신의 손을 꽉 붙잡았던 그 순간을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아직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손길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노인의 말을 듣자 지은이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자신은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에게는 그보다 훨씬 큰 의미였던 것이다. 학생, 이름이 뭡니까? 지은이요. 김지은입니다. 지은이. 좋은 이름이네요. 나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그날 지은이는 박정호 할아버지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는데 최근 들어 기억이 가끔씩 혼란스러워진다고 했다. 그날도 산책을 나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던 중이었다고 했다. 요즘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불쌍하다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래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다. 비록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순간 자신이 느꼈던 마음, 그 손을 놓을 수 없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건 단순한 동정이나 의무감이 아니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진심이었다. 그로부터 3주가 지났다. 지은이는 박정호 할아버지와 2번 더 만났다.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고마움을 표했고 지은이도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즐거웠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이야기,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고 지은이는 그런 할아버지가 좋았다. 하지만 학교 상황은 여전했다. 친구들은 여전히 지은이를 이상하게 봤고 온라인에서는 가끔씩 그때 일이 다시 거론되곤 했다. 어머니도 계속 걱정스러워 하셨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지은이는 교무실로 호출됐다. 담임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교장실로 가자. 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잘못한 건 아니고. 너를 찾는 분이 계셔. 교장실 앞에 서자 지은이는 긴장됐다. 혹시 그때 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지은이는 깜짝 놀랐다. 교장실 소파에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지만 고개를 들어 지은이를 바라보는 순간 알 수 있었다. 박정호 할아버지였다. 하지만 병원에서 만났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고급스러운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전체적인 분위기였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지은 학생.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깊게 인사했다.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지은 학생,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또렷하고 힘이 있었다. 병원에서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교장 선생님이 놀란 듯 말했다. 혹시 박정호 회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은이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회장? 무슨 회장? 지은아, 이분이 바로 정호산업 창업자이신 박정호 회장님이야.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유명한 분이시지. 담임 선생님의 설명에 지은이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자신이 도와드린 할아버지가 회장님이라고? 박정호 회장이 지은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은 학생, 놀랐죠? 사실 나는 내가 만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이지만 직원이 500명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럼 그때 할아버지는 최근 들어 기억이 가끔씩 혼란스러워져서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날도 산책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박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지은이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다. 할아버지는 단순한 치매 환자가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은 학생이 나를 도와주었죠. 그 순간이 아니었다면.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날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평생 일해온 회사도 가족도 있지만 그 순간엔 그 모든 게 무의미해 보였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런데 지은 학생이 내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아직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구나. 박 회장이 지은이 앞에 와서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내 생명을 구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교장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지은이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자신은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감사해 하시다니. 교장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이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군요.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진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박 회장이 지은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은 학생,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외면할 때 당신만이 머물러 주었어요. 그 용기가, 그 따뜻함이 나를 다시 살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니에요. 당신이 한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일이에요. 그때 박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지은 학생, 이건 감사의 표시입니다. 받아주세요. 아니에요. 그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지은이가 손을 저으며 사양했지만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돈이 아닙니다. 당신의 앞날을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꼭 받아주세요. 그날 지은이는 박 회장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 회장은 지은이의 꿈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물어보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은 학생, 당신의 그 마음을 잃지 마세요. 세상이 차갑다고 해서 당신까지 차가워질 필요는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아직 희망적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이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다. 어머니는 놀라면서도 지은이를 끌어안았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옳았구나. 엄마가 걱정하신 것도 맞아요. 요즘 세상이 복잡하니까. 하지만 내 마음은 틀리지 않았어.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가르치고 싶었던 마음이 바로 그거야. 그날 밤 지은이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박정호 회장의 교장실 방문 이후 지은이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하루 만에 학교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은이를 이상하게 보던 친구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은아, 진짜 대박이다. 너 그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었다며? 너와 나였으면 무서워서 못 도와줬을 텐데. 너 정말 대단해.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이 몰려와서 그날 이야기를 궁금해했다. 지은이는 그런 변화가 어색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자신을 멀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근하게 대하니까. 특히 수연이는 미안한 듯 지은이에게 다가왔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너무 겁이 많았나 봐. 내가 옳았어. 괜찮아, 수연아. 너도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그래도 친구로서 너를 믿고 응원했어야 했는데. 선생님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담임 선생님은 지은이를 모범 학생이라고 칭찬했고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지은이를 좋게 봐주셨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일주일 후에 일어났다. 박정호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 학생, 시간 있을 때 우리 회사에 한번 놀러 오세요. 직원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요. 정호산업 본사는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다. 1층 로비에서부터 직원들이 지은이를 반겨주었다. 박 회장은 지은이를 데리고 회사 곳곳을 구경시켜 주었다. 지은 학생, 여기가 우리 회사예요. 작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운영하고 있어요. 회장실에 앉아서 박 회장은 지은이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사실 나는 요즘 많이 힘들었어요. 나이도 들고 기억도 가끔 헷갈리고 회사 일도 예전만큼 할 수 없어서 자꾸 무력감이 들었어요. 그러셨구나. 특히 그날 길을 잃고 헤맬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 회장의 목소리에 애잔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지은 학생이 내 손을 잡아주는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회장님, 그 후로 다시 힘이 났어요. 회사 일도 다시 열심히 하게 되고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고 있어요. 지은 학생이 나를 다시 살게 해준 거예요. 박 회장이 서류를 하나 내밀었다. 지은 학생, 이것 좀 보세요. 서류에는 희망 장학금 설립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번에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지은 학생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을 돕고 싶어서요. 저 때문에요? 맞아요. 지은 학생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다른 학생들도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박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 장학금의 첫 번째 수혜자는 당연히 지은 학생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지은 학생, 이건 단순한 보상이 아니에요.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받아야 다른 학생들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은이는 고민했다. 정말 자신이 받아도 되는 걸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장학금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요? 받는 학생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지은 학생은 이미 그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는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전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놀라면서 지은이를 자랑스러워했다. 지은아, 아빠가 너를 키우면서 가장 바랐던 게 바로 이거야. 착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런데 지은아, 이제 유명해지면 힘들지 않을까?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며칠 후 지역 신문에 지은이의 이야기가 실렸다. 17세 고등학생의 작은 용기가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이었다. 기사에는 박정호 회장의 인터뷰도 함께 실렸다. 김지은 학생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봐주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준 계기였어요. 앞으로도 이런 학생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사가 나간 후 지은이에게는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다. 인터뷰 요청도 있었고 다른 봉사단체에서 함께 활동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하지만 지은이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다. 자신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냥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나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한 달 후 박정호 회장이 다시 지은이를 만나자고 했다. 이번에는 특별한 부탁이 있다고 했다. 지은 학생, 우리 회사에서 매년 하는 행사가 있어요. 직원 가족들이 모이는 송년회인데
거기서 짧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저는 말하는 것도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그냥 그날의 이야기, 그때 왜 나를 도와주었는지 그 마음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 회장이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거절할 수는 없었다. 송년회 날 지은이는 500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연설을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박정우 회장님을 도와드린 일이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졌다. 그날 제가 회장님의 손을 잡은 이유는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그 순간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고.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다면 그보다 고마운 일이 또 있을까요? 지은이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께서 제게 고마워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회장님께 고마워요. 제가 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요.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정우 회장도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지은이는 생각했다. 자신의 이름이 다시 살아났다는 기분이었다. 한때는 문제아로 불렸지만 이제는 용기 있는 학생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변했다는 것이었다. 예전보다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1년이 지났다. 지은이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다. 학교에서는 학생회장에 당선됐고 희망 장학금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지은이 자신이었다. 예전에는 조용하고 소극적이었던 지은이가 이제는 당당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어려운 일이 있는 친구들을 먼저 챙기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도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지은이에게 인터뷰 요청이 왔다. 1년 전 그 일을 되돌아보는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이었다. 김지은 학생, 1년 전 그 일을 되돌아보면 어떤 기분이신가요?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기자가 물었다. 지은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1년 전 그 순간을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게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달라졌나요? 저 자신이요. 예전에는 뭔가 일이 생기면 내가 나서도 될까? 하고 망설였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했다. 그날 박정우 회장님의 손을 잡을 때 망설이지 않으셨나요? 망설였어요.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주변 사람들도 말리고 저도 무서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은 이유가 있으셨나요? 지은이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비에 젖은 할아버지의 모습, 그 떨리는 손, 간절한 눈빛. 그때 할아버지의 눈을 보는 순간 이상했어요. 마치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말로는 아니지만 눈빛으로요. 아, 그리고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그냥 지나간다면 후회할 것 같다고.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기자가 감동한 듯 말했다. 그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아셨나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인터뷰가 끝난 후 지은이는 박정우 회장을 만나러 갔다. 요즘 회장님은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예전보다 훨씬 활기찬 모습이었다. 지은 학생, 인터뷰 잘 봤어요. 정말 의젓하게 잘 대답하더군요.
감사해요, 회장님. 회장님 요즘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박 회장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지은 학생 덕분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는지 몰라요. 사업을 하면서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어떤 것들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요. 돈이나 성공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박 회장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요즘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더 세심하게 챙기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한 일들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정말 좋으시네요. 다 지은 학생 덕분이에요. 당신이 내게 보여준 그 마음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졌어요. 그때 박 회장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지은 학생, 대학 가면 우리 회사에서 인턴십 할 생각 없어요?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정말요? 하지만 저는 아직 전공도 정하지 못했는데 괜찮아요. 여러 부서를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잖아요. 지은이는 고민했다. 정말 좋은 기회였다.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요, 회장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이는 많은 생각을 했다. 1년 전 그 비 오는 날 자신이 내린 선택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 그날 밤 지은이는 일기를 썼다. 오늘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어봤다. 그날 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냐고. 1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니 답은 간단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복잡한 이유는 없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고 내가 도울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 자신도 바뀌었고 박정호 회장님도 바뀌셨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었다. 무엇보다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했다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제 안다.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이 또 올 것이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순간이, 그때 나는 또 용기를 낼 수 있을까? 확신한다. 할 수 있다고. 한 달 후, 지역 신문에 다시 한번 지은이의 이야기가 실렸다. 이번에는 1년 후, 그 소녀는 어떻게 변했을까? 라는 제목이었다. 기사에는 지은이의 최근 근황과 함께 박정호 회장의 인터뷰도 실렸다. 김지은 학생이 내게 준 건 단순히 물리적인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아직 세상에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희망을요. 그 희망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는 지은이의 인터뷰가 실렸다. 그날 저는 왜 그 손을 잡았을까요? 1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분도 사람이었고, 저도 사람이었고,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기사가 나간 후 지은이에게는 전국 각지에서 편지들이 왔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들, 고마움을 전하는 사람들의 편지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편지가 하나 있었다. 70대 할머니가 쓴 편지였다. 지은이에게. 할머니는 요즘 혼자 살면서 가끔 외로울 때가 있단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읽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 아직 세상에는 너 같은 아이들이 있구나 싶어서. 할머니도 앞으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용기를 내어보련다. 내가 준 용기로 말이야. 편지를 읽으며 지은이는 눈물이 났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었다. 6개월 후 지은이는 대학에 합격했다. 사회복지학과였다. 박정호 회장이 축하 인사를 전해왔다. 지은 학생, 정말 잘 어울리는 전공을 선택했네요. 당신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해요. 감사해요, 회장님. 회장님의 제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는 가족들과 함께 축하 저녁 식사를 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아빠가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왜요? 너는 한 번도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거나 과시한 적이 없어. 그냥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진짜 대단한 거야.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마음이 가장 예뻐. 그 마음만 잃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든 잘할 거야. 마지막 일기를 쓰며 지은이는 생각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 그건 처음과 똑같았다. 지은이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오늘도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손을 잡아줄 것이다. 그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사람인 이유다. 지은이와 박정호 회장의 만남은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진정한 용기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